그러면 라인 야후 AI 기능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컨피덴셜 VM에 대한 발표를 나루카와 미노지 미사와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유니티의 나루카와입니다. 평소에는 주로 가상화 관련 저수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피덴셜 VM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유니티의 민호지입니다. 평소에는 GPU 등 가상화 관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aaS의 관점에서 컨피덴셜 VM 구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버램 OS 디비전의 미사와입니다. 평소에는 사내 서버 OS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OS 관점에서 컨피덴셜 V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린 후 컨피덴셜 VM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에서 오픈 스택 상의 구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 야후에서는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입력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됩니다. 물론 라인 야후로서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하이퍼바이저조차 신뢰하지 않는 보안 모델을 구현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라인 야후에서는 플라바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 통합 클라우드로서 IaaS나 파에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aaS는 오픈스택이라는 O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기능의 보안 개선을 달성하는 컨피덴셜 VM을 사내에서 구현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피덴셜 VM 자체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인 야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오픈 스택을 이용하고 있지만 오픈 스택에는 필요한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증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컨피덴셜 VM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피덴셜 VM은 격리된 VM 환경을 생성하는 CPU 기능을 이용합니다. AMD의 SVSMP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VM 형태로 격리된 컨피덴셜 VM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도 암호화되어 있으며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실행되는 다른 프로세스와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TDX라는 기능으로 마찬가지로 VM 형태로 격리된 컨피덴셜 V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V SMP의 VM을 기반으로 안전한 처리를 제공하는 컨피덴셜 VM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컨피덴셜 VM과 안전하게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표는 라인 앱이 컨피덴셜 VM과 보안 채널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모습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바이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라인 야후 데이터 센터에서 운용되던 하이퍼바이저를 저희 라인 야후 직원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보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싶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어느 부분이 안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후 조건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라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 야후의 하이퍼바이저는 이러한 전제를 두지 않고 스마트폰 앱이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직원이라도 AI에 입력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컨피덴셜 VM을 스마트폰 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fidential VM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용도로 Attestation Report를 이용합니다. 그림 오른쪽에 있는 Confidential VM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ttestation Report는 측정 데이터라는 SHA-384 해시 값이 기록됩니다. 이는 VM 시작 시 로드된 메모리 상태를 나타내는 SH384 해시 값입니다. 이것이 일치한다면 VM 시작 시 로드된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상대로 부칭했을 때의 측정값을 기록하여 미리 스마트폰 앱에 넣어두면 그와 동일한 값의 메저먼트를 가진 Confidential VM은 예상대로 부칭되었을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발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측정값에 포함된 Confidential VM의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포함할까요? VM 초기 상태의 메모리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인 VM의 경우 BIOS가 포함되는데 BIOS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은 보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VM의 부칭 방식으로 Direct Kernel Boot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VM 시작 전에 BIOS뿐만 아니라 커널이나 커널 옵션도 메모리에 전개됩니다. 커널을 직접 부칭합니다. 이 방식의 경우 Attestation Report 측정 대상 구성에 BIOS뿐만 아니라 커널 및 커널 옵션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시작하지 않아도 BIOS나 커널 옵션 등 필요한 파일이 갖춰져 있다면 측정값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BIOS와 리눅스 커널 옵션으로 계산한 해시와 일치한다면 Attestation Report 발행자는 커널과 커널 옵션도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testation Report 자체는 AMD 프로세서가 발행하지만 과정에서 CPU 키를 통해 전자서명이 부여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Attestation Report가 정식 AMD 프로세서에서 발행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 시에는 AMD가 공개한 인증서로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Attestation Report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고 측정으로 인해 VM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Confidential VM의 내용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testation Report의 발행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Attestation Report의 발행자와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을까요? Attestation Report에는 공개 키의 해시 등 임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개 키의 해시 등을 임베딩함으로써 스마트폰 앱은 이 공개 키를 이용하여 Attestation Report의 발행자인 Confidential VM과 관여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앱이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보안 채널을 구축하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스템이 변조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버가 공격당하고 VM이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패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M 구성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커널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교체되거나 커널 옵션이 원래와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경우입니다. 측정 값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림 오른쪽에 Attestation Report에 기록된 측정 값이 변경되어 스마트펜 프리에서 보면 알 수 없는 해시 값이 되므로 가중치 계산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채널을 구축하려던 상대방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감지되면 스마트폰 앱은 민감한 정보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메이 침해되어 본래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앱이 전송 전에 감지하여 민감한 정보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ttestation Report를 발행한 것이 정식 AMD CPU가 아닌 경우입니다. CPU의 결함을 이용하여 Attestation Report의 위조를 시도하여 실제와 다른 측정값을 보고하려고 하거나 CPU가 정규 AMD 프로세서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AMD 키로 검증 가능한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Attestation Report 자체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위조품으로 스마트폰 앱에 감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송 전에 감지하여 민감한 정보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자가 이 Confidential VM에서 정식으로 받은 Attestation Report를 재사용하여 자신이 서버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에이테스테이션 리포트 자체는 정상적인 것으로 검증이 통과되고 메이저 민트도 제대로 목록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스마트폰 앱은 이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발행한 실제 컨피덴셜 VM의 공개 키를 이용해 보안 채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비밀키는 컨피덴셜 VM 안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개 키가 일치하지 않고 공격자의 서버와 채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이 상대방이 예상대로의 컨피덴셜 VM이 아니라는 것을 전송 전에 감지하여 민감한 정보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컨피덴셜 VM 구성에서 스마트폰 앱이 컨피덴셜 VM에 연결할 때 그 VM은 정품 AMD CPU에서 작동하며 커널과 최종 옵션도 예상대로 변조되지 않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채널을 구축하고 외부 라이브러리에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플라바를 통한 오픈 스택을 이용한 컨피덴셜 VM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랩의 컨피덴셜 VM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컨피덴셜 VM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픈스택의 SB-SMP 대응이 미구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여 컨피덴셜 VM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획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커널 부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베어스 커널 옵션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검증할 수 있도록 VM의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하이퍼바이저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실행한 내용으로서 Confidential VM을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libvrt라고 하는 가상화 미들웨어의 설정을 전달하여 오픈스택의 SB SMP 대응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면은 사용자는 일반 VM과 동일한 방식으로 VM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의 Confidential VM 시작 방법 예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변경 사항으로는 OS 이미지를 Confidential VM용으로 변경하고 CPU 코어 수나 메모리 용량 등을 나타내는 Flava를 Confidential VM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추가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onfidential VM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SCB SMP 구형과 더불어 필요했던 변경 사항과 업스트림 기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Confidential VM 커널 파라미터로 콘티나 이미지의 해시값 등이 필요해지면서 오픈 스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커널 파라미터의 문자 수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커널에 전달하는 옵션으로 255자보다 긴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지가와치 SE 전제인 지금까지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현재 오픈스택 에피스트림에 있습니다. 제안과 버그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문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장래에는 외부 오픈스택 사용자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Confidential VM이 시작되기까지의 구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에이테스테이션 리포트를 검증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검증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이렉트 커널 부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참고해 주십시오. VM 생성 시에는 OS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여 VM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VM에서는 OS 이미지로 OS 스냅샷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컨피덴셜 VM에서는 OS 스냅샷 외에도 VM BIOS 커널 옵션을 명시적으로 OS 이미지로 세트화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OS 이미지와는 별도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특정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OS 이미지 생성 시점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생성 시점을 분리하면서 양쪽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onfidential VM에서 Attestation Report를 검증할 때 VCK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Attestation Report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VCK 증명서는 CPU 칩 하나하나마다 다른 증명서가 발행되며 AMD 서버로부터 각각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V6를 물리 서버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에서 확립된 환경에서 Confidential VM을 운영하고 있으며 AMD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MD 서버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Attestation Report를 취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VM 사용자가 Attestation Report를 검증하는 메커니즘과 플라바에서 오픈스택을 이용한 Confidential VM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onfidential VM에 배포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 측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뢰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즉, 해당 서비스와 통신하고 민감한 정보를 승격해도 되는지 사용자 측 애플리케이션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한 이야기는 시스템 전체 중 이 말풍선 안의 Confidential VM 내용 영역입니다. 이 발표 전반부에서 설명한 Attestation Report의 측정값에 커널 파라미터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지 검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희의 목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더욱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는 Confidential VM 내에서 실행되는 서비스가 사용자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onfidential VM 내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번 노력에서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된 내용의 서비스가 변경되지 않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칭 후 서비스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구성됩니다. 즉,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지정된 내용 그대로 시작되고 시작 후에도 변경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측은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노력에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그림 왼쪽에 나와 있듯이 커널 파라미터에 의한 서비스 지정과 이를 Attestation Report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커널 파라미터로 지정하여 정보를 Attestation Report의 측정값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어떤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시작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의 오른쪽에 나타낸 것처럼 서비스 시작 후에 외부로부터의 변경을 막는 OS 설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는 시작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먼저 커널 파라미터에 따른 서비스 지정 및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시작 후의 변경을 방지하는 OS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OS 또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나타내는 해시값을 Confidential VM 시작 시 커널 매개 변수에 임베드합니다. OS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해당 해시값도 변경됩니다. 각 해시값은 그림 중앙에 있는 것처럼 DMVerity와 자체 컨테이너 런처 도구에서 참조됩니다.
DM Verity는 OS를 지정하는 루트 해시를 생성하여 OS의 내용이 해당 해시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컨테이너 런처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다이제스트 해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시 값으로 지정된 내용의 컨테이너를 가져와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해시가 어떤 도구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DM Verity는 루트 파일 시스템 내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OS라고 썼던 거는 실제로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왼쪽에 나타난 것처럼 루트 파일 시스템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봐줍니다죠.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나 설정 파일 등이 있습니다. DM Verity는 이 루트 파일 시스템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값으로서 루트 해시를 제공합니다. 그림 왼쪽부터 중앙에 표시된 것처럼 루트 파일 시스템의 내용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루트 해시의 내용도 변경됩니다. 리눅스 커널이 시작되는 동안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읽는 내용이 변경되면 이후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DM Verity에서는 루트의 해시 값을 kernel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그림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루트 파일 시스템의 내용이 attestation report의 측정 값에 포함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리눅스 커널에 보여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예상하는 내용의 루트 파일 시스템이 위변조 없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면 서비스 시작에 필요한 변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Confidential VM 서비스 운영에서는 VM 시작 후에는 파일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쓰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용 루트 파일 시스템 위에 메모리상에 쓰기 가능한 레이어를 오버레이 FS로 겹쳐 놓았습니다.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쓰기 가능한 파일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제 변경 사항은 메모리상의 오버레이 FS 레이어에 저장됩니다. DM Verity에 의해 보호된 루트 파일 시스템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없으면 그림 왼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읽힙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오른쪽과 같이 메모리에 변경 사항이 저장되고 변경된 내용으로 읽어드려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서비스 실행 기반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testation report의 대상이 되는 루트 파일 시스템의 해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Confidential VM 상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중 OS의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내용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다이제스트 해시를 이용함으로써 내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중앙에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의 내용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컨테이너 이미지의 해시도 변경됩니다. 그림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 이미지 해시를 커널 파라미터에 포함함으로써 컨테이너 이미지의 해시를 커널 파라미터에 포함함으로써 컨테이너 이미지의 변화가 attestation report에 측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컨테이너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시를 사용하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실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붙임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시작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런처가 중앙 하단에 있습니다. 먼저 런처는 커널 파라미터에 포함된 컨테이너 이미지 다이제스트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해당 다이제스트가 지정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와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에버쿠션 애플리케이션 런처는 DM Verity로 보호된 루트 파일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처 자체도 변경되지 않고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 다이제스트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도 지정된 내용 그대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해 지정된 내용의 서비스가 변경 없이 시작되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통해 어떤 OS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시작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인 기동 후에 서비스가 변조되지 않는 상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애테스테이션 리포트가 보장하는 것은 컨피덴셜 VM 부팅 시의 상태입니다. 가령 이게 부팅 후에 OS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경우, 설정 변경이나 바이너리 교체로 애테스테이션 리포트에서 확인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confidential VM이 시작된 후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SH 로그인과 콘솔 로그인을 비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nfidential VM을 시작한 후 OS에 로그인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과 클라이언트와 같은 이용자 측에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SSH를 할 수 없어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커널 옵션으로 컨테이너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번 저희 노력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먼저 SCB SMP 제공하는 애테스테이션 리포트를 이용하여 컨피덴셜 VM과 원격 클라이언트 간의 애테스테이션 기반의 보안 통신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스택에서 SCB SMP Confidential VM을 이용하기 위한 구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오픈스택에서 SCB SMP VM을 생성 및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과를 업스트림에 기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fidential VM 자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까지 신뢰 대상을 확장하는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